그 당시에 제가 시작을 했던 첫 앨범이 이제 휘성이란 가수의 1집 앨범이 3명이서 5평? 6평 되려나? 그 정도 작은 집에서 처음을 좀 시작을 했어요.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7, 8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차트에서 1등도 하고,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도 하고, 새벽에 이제 지인들한테 전화 가고, 노래방 소리죠. 내가 너 돈 벌어주고 있어.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깨지고 부딪히고 피나고 까지고 이러면서 아주 저도 어렸을 때 얻었더라면 상처를 받았더라도 위안이 될 만한 책이었고 상처를 덜 받을 만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이 책입니다. 사랑이 이기지.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가본이라고 하고요. 대중음악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작사 작곡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작사라는 건 혼자 하는 작업이고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만나던 사람들과 익숙한 얘기들, 비슷한 얘기들을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내면을 조금 꺼낼 수도 있고 제가 평상시에 하던 얘기들하고 좀 다른 주제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흔쾌히 출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영감을 줬던 것처럼 저도 혹여 다른 분들한테 뭔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될 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밀고 당기고 뭔가 항상 선택을 하고 그 중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중간에 있는 게 진짜 힘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살면서 진짜 힘든 순간들이 하루에도 12번, 20번, 30번씩 있는 그 선택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남의 인생까지 어떻게 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중간에 서서 항상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거의 고문에 가까운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고민이죠. 그 범위를 좀 넓혀갖고 수많은 선택지를 두는 게 그래도 좀 실패할 확률이 좀 적지 않나?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누군가 경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수만 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미리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게 원래는 좀 뭔가 글을 쓰는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글로 표현된 영상물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 감독이라는 꿈은 꽤 오랫동안 꾸긴 했어요. 저는 사실 질 것 같은 경쟁은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왠지 영화 감독이 돼도 너무 잘하시는 저분들한테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꿈을 탁 놓는 순간부터 제 꿈이 없어져서 뭔가 다른 꿈을 찾고자 헤매이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뭔가 딱 놓게 된 계기가 예술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지훈 감독님의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와 영화 감독이라는 게 진짜 할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가 되게 미장센이 되게 좋은 영화인데 배경이라든지 주 무대가 되는 집이라든지 이게 벽지, 가구, 뭐 조명까지 뭐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희 미적 감각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하지만 제가 알아야 남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미술 공부는 하기는 싫더라고요. 미적 감각은 조금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나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 감독을 꿈꾸기 위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영화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감독에 대한 꿈도 좀 더 확실해졌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영화 연출에 관련된 대학교를 가고 싶어갖고 연극영화과에 지망을 했었죠. 이제 실기시험 때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안에 그냥 온기 자체가 없었던 그런 대기실에서 있는데 워낙에 인기학과고 응시한 사람들 너무 많아갖고 대기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길었어요. 이러다 얼어 죽을 것 같아갖고 시험을 안 보고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그 당시에는 뭐 청춘이라 뭔가 인내심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좋은 결과로 가기 위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처음에 글을 쓰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 단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활자 중독이셨다고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2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저한테 이어졌는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제 글씨라고 써 있는 것들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읽다 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을 막연하게 좀 꿈을 꿨기도 했고, 글 쓰는 재미도 좀 느꼈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글로 쓰는 그런 대회에서 뭐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일한 지는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2002년 월드컵 바로 전이어서 그 당시에 제가 시작을 했던 첫 앨범이 이제 휘성이란 가수의 1집 앨범이 이제 2002년에 나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축구에 다 포커스가 맞아 있을 때 인기가요 뭐 이런 차트 프로그램에서 1등하고 그랬었으니까요. 첫 앨범부터 너무 좋은 성과가 나와서 그때는 일이 되게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음반 기획 쪽 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앨범의 처음과 끝을 기획을 하고 곡 수집부터 그 곡을 만들고 뭐 세션을 어떻게 하고 어떤 가사가 들어가서 어떤 곡이 나올지에 대해서 계속 뭐 연구하고 고민하고 결과물을 내고 뭐 그런 형태의 일들인 거죠. 대중들한테 이 곡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도 일까지 다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 쪽은 혼자서 좀 멀티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휘성이란 친구 그 당시에 이제 솔로 가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대학교 동문 형을 만나게 됐고, 그 형이랑 앨범을 이제 만들자라고 의기투합을 하게 된 형태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대학교 동문 형이랑 같이 살던 때였거든요. 휘성이랑 동문 형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번 같이 만나게 됐는데, 저희 사는 게 좀 재미가 있었나 봐요. 나 형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때 3명이서 5평? 6평 되려나? 그 정도 작은 집에서 처음을 좀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음반 쪽 기획을 하겠다, 제작 일에 뛰어들겠다 뭐 이런 거보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대학교 동기 형인 당시 회사 대표자인 형님과 휘성이라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좀 바라보면 일을 좋아하는 사람 같긴 해요. 일을 좀 찾아서 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람들은 시간은 지나가면 끝이고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시간은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시간을 버는 방법은 잠을 줄이면 되겠다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예전에 그냥 버렸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7, 8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자고 뭔가 일에 좀 몰두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그냥 하는 일들 왜 그거를 끝내고 나서도 뭔가 시간이 좀 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좀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었던 거고, 음반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음반이 나와야 되는 날을 정해놓고 거꾸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음반을 제작하는 사장님, 그 가수들도 뭔가 만족할 만한 노래가 안 나오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가수나 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선택해야 되는 그런 폭을 좀 넓히고자 제가 작사 작곡에 좀 뛰어든 케이스죠. 저는 어쨌거나 앨범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쪽이니까 작사 작곡자들의 이름을 가수들한테나 사장님들한테 보여주면 팔은 좀 안으로 굽을 수가 있으니 블라인드로 다 처리를 했죠. 운이 좋은지 그분들의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한 것들이 선택이 되고 그게 발표가 되면서 작사 작곡의 일도 좀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작사를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제작을 하든 기획을 하든 작곡을 하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형태예요. 사실 작사라는 거는 온전히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 일정만 맞춰서 제가 집중해서 저 혼자 딱 끝낼 수 있는 일이어서 좀 마음 편해 하는 것 같아요. 성취감도 꽤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딱 끝냈을 때 다 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몫이다라고 이제 살짝 토스를 할 수 있는데, 뭐 제작일 같은 경우는 일이 끝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좀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수줍음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단 한 번도 대놓고 자랑해 본 적은 없어요.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새벽에 그렇게 전화를 받는데요.
술 취한 목소리로 친구들이 나 지금 양화대교 건너고 있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이제 지인들한테 전화가고 여보세요 하면서 들리는 소리는 이제 노래방 소리죠. 주로 하는 얘기가 내가 너 돈 벌어주고 있어. 뭐 기억상실이라는 노래가 그냥 떠올랐어요. 근데 그 곡 자체가 가사 쓰기가 굉장히 힘든 곡이에요. R&B적인 요소가 강하고 뭔가 리듬이 되게 강한 곡이어서 흐르듯이 지나가는 내용의 가사가 붙으면 왠지 뭔가 좀 안 붙는 느낌이었던 거죠. 타이틀곡이고 그 노래로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사가분들한테 다 의뢰를 하고 그때 한 10몇 개의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펼쳐놨는데 운 좋게 제게 뽑히게 된 상황이었죠. 와, 내 거 뽑혔다 막 이런 그 기쁨보다는 그때는 앨범이 잘 되게끔 기획하는 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괜히 내게 돼갖고 괜히 대중들한테 좀 사랑을 못 받는 곡이 될까봐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두려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또 차트에서 1등도 하고 뭐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도 하고 이래서 그 뒤로 작사 의뢰를 외부에서 좀 많이 받게 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곡이긴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한 600, 한 4, 5, 6, 17, 8곡 정도 되려나? 제 가사가 선택이 안 된 곡까지 따지자면 진짜 한 3, 4천 곡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일인 것 같아요. 689. 애착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곡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일에 대해서 와 진짜 잘했다라는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뭔가 후회도 남고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거보다 더 잘 쓰지 않았을까? 아, 이 단어 대신에 이 단어가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제 스스로한테는 뭔가 끊임없이 반성하게 되는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는 게 작사, 작곡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리고 그거를 또 끝내고 나면 약간이나마 좀 성장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전에 글을 보면은 당연히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매 프로젝트를 끝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동균이라는 친구 앨범 1집, 2집 프로듀서가 저인데 그러니까 그 앨범의 거의 모든 곡은 작사를 했고 작곡한 노래도 하나 있고 총괄의 개념으로 앨범을 이제 만들고 있는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동균 1집의 타이틀곡 같은 그녀를 사랑해줘요라는 곡은 그 작곡을 한 작곡가분이 친한 동생이기도 한데 데모곡을 받자마자 이제 가사 쓸게 그러고 나서 한 30분 뒤에 다 썼어 그러면서 보내줬거든요.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뭐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보냈다니까 한번 봐 그랬는데 너무 좋다고 했고 가수도 좋고 좋아하고 그 당시 앨범 제작하는 대표자분도 좋아했는데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데모를 들으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가사가 좀 떠오른 상황이에요. 채 한 30분이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기억에 남고요. 그 노래를 아직까지도 대중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세요. 사실 이런 얘기하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좋아하는 노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떠오른 문장들로 쭉 구성을 했던 거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충 하진 않았고요. 그 데모 자체가 저한테 영감이라는 걸 줬던 케이스인 것 같고요. 하동균 2집 타이틀곡은 나비야라는 곡인데 타이틀곡이 없는 상황에서 앨범을 뭐 한 곡, 두 곡 이제 녹음하는 과정이었고요. 근데 그 앨범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앨범인데 그 앨범 전체적으로 타이틀곡이 될 만한 노래들은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막 일에 치여갖고 이제 그냥 밖에서도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막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막 집까지 와서 일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요. 하다 보니까 피곤했는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책상에서. 근데 꿈에서 이제 나비야라는 가사와 멜로디가 전체가 그냥 좀 떠올라서 전화를 해서 제가 그때 뭔가를 작업하기 악기가 없는 상황이니까 친한 작곡가 동생한테 이제 멜로디랑 가사랑 불러주면서 나머지는 네가 좀 완성을 좀 해줘 라고 해서 완성된 곡인데 그것도 이제 제 곡이어서 뭐 타이틀곡을 하시죠 라고 푸시는 안 했고 그냥 다 끝내놓고 노래를 쭉 뽑아놨었을 때 이 노래가 제일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선택이 된 곡이죠. 그 노래가 어떤 얘기를 담고 있을까를 찾아내기 위해서 데모곡을 그냥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듣는 편이에요. 길게는 하루 종일 들을 때도 있고 짧게는 한 3, 4시간 동안 그 데모곡의 멜로디만 좀 듣죠.
글을 먼저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쓰면서 제목이 떠올라서 다시 앞으로 가서 제목을 적어놓고 그 또 제목에 맞게끔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완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목을 먼저 떠올리면 뭔가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이 내용에 다 맞춰서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강박이 생겨서 그냥 그 데모곡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떠오르는 게 제목인 것 같아요. 그때 기억상실이라는 곡의 가사를 보고 외부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온 게 이제 겁쟁이라는 곡의 데모였어요. 저를 좀 인정을 해주고 잘할 것 같다라고 믿어주고 의뢰를 하는 것이니까 고마운데 왜 이렇게 일이라는 게 하기 싫지 막 이런 상황이어서 쓰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 고마움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를 찾아줬다는 그 고마움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못 쓰고 하기 싫더라도 최대한 잘 써서 보내드려보자 라고 하면서 그 곡의 가사는 한 이틀 정도는 고민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버즈의 보컬인 민경훈 씨가 지금도 되게 여리여리하신 체형인데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마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상상하면서 그분이 사랑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던 작품이고, 만약에 그 노래 주인공이 김종국 씨였으면 겁쟁이란 가사는 안 나왔겠죠. 그 가수가 주는 그 뭔가 영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사랑, 되게 가슴이 저민 사랑 이런 거는 딱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극단적으로 뭔가 슬플 때나 극단적으로 뭐 기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제가 그런 커다란 경험이 없어서 대신 느꼈던 주변의 지인들의 그런 사례라든지 책에서 읽었던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지 영화를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글로 구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장혜진 선배님의 마주치지 말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져왔다기보다 그냥 훅 떠오른 게 그냥 마주치지 말자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싫은 사랑을 했으면 마주치지도 말자라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뒤에 뭔가 살이 붙는 그런 느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혹독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젊고 잘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지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진짜 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지겠지만은, 누구한테든 지겠지만, 제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 정도면 그게 완패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벽한 패배는 하고 싶지 않다가 조금 더 선명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읽는 작업도 열심히 하고, 주변에 그냥 쓱 지나가는 일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면 재밌겠네라든지, 그리고 어떤 멜로디를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분위기가 더 좋겠네. 그래서 사실 영화나 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딱 읽으면 전체가 기억은 안 나요. 자꾸 보면서 딴 생각들을 하고 제 상황과 대입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꼭 2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그냥 쭉 이어오는 그런 아주 오래된 버릇이죠. 꼭 2-3번씩 읽고 뭐 10번, 20번 본 영화도 있고, 만화책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길어도 중간중간 뺏어 읽는 것보다 다시 읽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순서대로 그냥 다시 한번 보고, 이런 훈련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헛된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경험과 어렸을 때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이 항상 어느 순간에는 꼭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한테 그냥 순간순간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소중히 생각하시는 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그리고 잘 해야겠다라는 계기는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거미라는 가수의 1집 앨범과 빅마마라는 가수의 1집 앨범을 동시에 막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꽤 빨리 내야 되는 시간이어서 그날 이제 믹스를 꼬박 밤을 새워서 아침까지 그 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딱 끝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너무 조용하면 졸릴 것 같아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그 냄비에 불을 켰을 때 확 키면은 온도가 확 뜨거워지니까 갑자기 개구리가 뛰쳐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온도 변화를 서서히 미세하게 이제 끓는 전까지 올렸을 때는 개구리가 물이 끓는 전까지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수영하다 그냥 익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중한 나의 삶이라는 게 무의미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잠이 다 깨고 그 다음날부터 뭔가 사람이 좀 확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커다란 재미를 찾게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뭔가 닥치는 대로 만화책이든 추리소설이든 뭐 에세이든 뭐 소설이든 무협지든 간에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게 이게 저의 성장 배경에도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집안에 어머니, 큰 누나, 작은 누나 남자인 저만 있어서 뭔가 성별이 조금 다르니까 제가 좀 겉돌게 되는 시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겉돌게 되는 시간에 그냥 잡히는 대로 뭔가 읽으면서 혼자 상상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지 않았나. 이 세상에 좋은 음악들이 너무 많은데 이 세상에 좋은 책, 좋은 만화, 좋은 영화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플루토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림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워낙에 되게 압도적인 작가라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작가인데 이분은 저만 팬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 수많은 팬덤이 있는 작가긴 합니다. 만화책이라는 게 어렸을 때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주고 치열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냥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순수한 감정, 동심 이런 것들을 간신히 뭔가 잃지 말라고 하는 그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진짜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끼는 게 예전 버전이긴 합니다.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만화책이 잔뜩 있는 만화 가게에서 저기요 여기 라면 하나만 갖다 주세요 해서 주문해서 선풍기 바람에 라면바를 이렇게 식혀서 먹으면서 보는 만화책. 그 순간이 진짜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가끔 그런 데 가서 음식 시켜 먹으면서 아직까지도 만화책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읽었고 지금도 다시 한번 읽어봤었을 때 다 읽고 나서는 그냥 모리 교수와 제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서야 좀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어느 선택지에 있었을 때 인간이기에 가능한 훌륭한 선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지근한 거리에서 그분이 살아가는 거를 보고 뭔가 제 길잡이가 되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미궁에 빠졌을 때 이분한테 질문을 해서 아버지라는 뭔가 해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의지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가깝게 제 마음을 툭 열고 물어볼 만한 분이 없었어요. 덜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가시밭, 자갈밭 이런 데를 맨 땅에 헤딩하듯이 깨지고 부딪히고 피나고 까지고 이러면서 살아온 게 제 인생이거든요. 진짜 그 과정 속에서 몰이란 책을 아주 저도 어렸을 때 얻었더라면 뭔가 상처를 받았더라도 위안이 될 만한 책이었고 상처를 덜 받을 만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읽기에는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냥 생각은 분명히 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조금씩 잊혀졌던 그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떠올릴 만한 좋은 책 같고요. 되게 힘들어요. 저는 인간이 참 나약한 존재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 좋은 영화, 좋은 지인을 곁에 두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바라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나약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에 굉장히 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리 교수가 저는 아마 세상에 진짜 하나밖에 없는 사람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전날에 했던 작은 움직임마저 그 다음날에 안 되는 그런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과 느낌과 그런 경험을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한테 전달을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기억이 나고 제 마음에 닿았던 부분이 언제나 사랑을 이긴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최근에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유승용 배우님이
맡았던 그 캐릭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질문을 하죠. 무협지 많이 읽으시나 봐요 라고 얘기했는데 유승용 배우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무협지는 결국 멜로예요. 좋은 사람이 항상 이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끝난다. 이런 뭐 유사한 얘기를 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제목이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무협지를 엄청 읽었는데 그 무빙을 보면서도 아 맞아 그랬지. 아무리 무림 비법서를 통해 갖고 장풍을 쏘고 막 하늘을 날아다녀도 제일 강한 건 사랑인 거죠. 보통 일이라는 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손에 있거나 아니면 되게 능숙해져서 보통은 이렇게 쉬워지기 마련인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해도 뭔가 쉬워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요. 언제나 새로운 사랑을 할 때는 진짜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서툴고 잘하지 못하고 그런 게 사랑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줄 때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받을 때가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것 같거든요. 사랑을 받기를 희망하는 걸 보아하니 다들 아이 같구나.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에 나온 내용처럼 남한테 베풀고 본인의 지식이나 가진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누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저는 자신도 놓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적당한 보상도 하고 내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것 또한 나눔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을 아끼는 것처럼 본인도 아꼈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내 아픔이나 힘듦을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는 게 그들이 또 힘들고 아프니까 사실은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묵혀둔 감정이나 아픔들이 제 마음속에는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에는 뭔가 자신의 묵혀둔 감정을 다 배출을 하고 기분 좋은 선한 감정들을 잘 오롯이 안고 살아가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 참 좋다. 근데 하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니지. 물론 얘기하면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너저분하게 막 푸념만 늘어놓다가 뭔가 다 덜어진 느낌이면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잠깐 나약했구나 하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것 또한 참 행복한 삶 같아요. 저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 오너는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외로워요. 항상 좀 단단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스스로한테 주어지는 강박이 좀 있는. 저는 지금 이 시대 최고의 발라더인 이만별이라는 동료에게 이 책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 친구가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고 근데 노래를 하면서 참 행복해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마냥 행복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아들이기도 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압박은 사실 뭐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느껴질 거고 순간순간 힘듦과 어려움과 약해질 때 그럴 때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가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쉼없이 달려온 친구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생각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뭔가 약해질 때 꺼내보면서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도 얻었으면 하고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일 것 같고 책은 사실 뭔가 유행을 타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라 이제 그 친구의 애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보고 잘 간직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나중에 충분히 읽혀질 만한 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습니다.